뉴스를 보셨나요? 요즘 경제 뉴스마다 환율 안정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400원대에서 잘 버티고 있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과 뉴스가 말하는 것, 뭔가 다르지 않나요? 2024년 초 환율은 1,3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450원입니다. 150원이 올랐죠. 그런데 뉴스는 안정세라고 합니다. 150원이 오른 게 안정세라고요? 더 이상한 건 정부가 이걸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뉴스에 절대 나오지 않는 환율 급락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그들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갑이 달린 문제입니다. 알고 나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정확한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환율이 150원 올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달러를 환전하면 13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14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차이가 15,000원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50대 박 씨를 예로 들어보죠. 박 씨는 미국 여행 경비로 2,000달러를 환전합니다. 작년 같으면 26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올해는 290만 원이 필요합니다. 30만 원이 더 드는 겁니다. 여행 한 번에 30만 원이요. 이게 환율이 150원 오른 효과입니다. 그런데 뉴스는 안정세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수입 물가입니다. 한국은 석유를 전량 수입합니다. 밀가루, 옥수수, 대두도 대부분 수입하죠. 이 모든 게 달러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150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양을 수입해도 비용이 10% 이상 증가합니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라면값이 오르고 빵값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대리는 월급이 400만 원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금액이죠. 하지만 김대리가 느끼는 건 다릅니다. 주유비가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비용도 월 60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기료, 가스비도 올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이게 환율이 150원 오른 실제 효과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물가 상승률 2.3%라고 합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죠. 하지만 김대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10%가 넘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인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은 실제 체감 물가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평균을 냅니다. 전체 품목의 평균 상승률을 계산하는 거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주로 사는 건 뭡니까? 식료품, 기름, 전기, 가스입니다. 이런 필수품의 가격 상승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10%가 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라면 한 봉지가 작년에 1,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200원입니다. 20% 올랐죠. 휘발유는 리터당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습니다. 12.5% 상승입니다. 전기료는 킬로와트 시당 100원에서 115원으로 올랐습니다. 15% 인상이에요. 그런데 정부 발표는 전체 평균 2.3%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정부는 이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정부의 첫 번째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가 높게 발표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집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평균으로 희석시키는 겁니다. 숫자를 낮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환율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부는 왜 환율 급락에 대해 조용한 걸까요? 여기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수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이 미국의 스마트폰 한 대를 1,000달러에 팔았습니다. 환율이 1,300원이면 130만 원을 받습니다. 환율이 1,450원이면 145만 원을 받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15만 원을 더 버는 거죠. 이게 한 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수출하는 제품 규모가 얼마일까요? 약 200조 원입니다. 환율이 150원만 올라도 수출액이 10조 원 이상 증가합니다. 이게 환율 효과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는 걸 좋아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한국 경제에서 수출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GDP의 40%가 넘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이 잘 되면 세금이 많이 거칩니다. 고용도 늘어납니다. 경제 성장률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율이 어느 정도 높은 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정부는 환율이 오르는 게 싫지 않습니다. 물론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는 거죠. 수출이 늘면 경제 지표가 좋아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업적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유리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돈을 버는데 일반 국민은 고통받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요. 김대리처럼 월급쟁이들은 지출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모순 아닙니까? 기업은 좋고 국민은 나쁜 상황인 거죠. 정부는 이걸 압니다. 하지만 선택한 겁니다. 국민의 고통보다 수출 기업의 이익을 택한 거예요. 6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사장은 25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메뉴는 짜장면과 짬뽕이죠. 그런데 요즘 장사가 안 됩니다. 왜일까요? 원재료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는 20kg 한 포대가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식용유도 18리터 한 통이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박 사장은 계산해봤습니다. 재료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더 듭니다. 그런데 짜장면 값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손님이 줄어들 게 뻔하니까요. 결국 박 사장이 버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올해는 200만 원밖에 못 법니다. 100만 원이 줄어든 거죠. 이게 환율 급락의 진짜 피해자입니다. 박 사장 같은 자영업자가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약 600만 명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수입 원재료를 씁니다. 밀가루, 식용유, 설탕, 고기 모두 수입품이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이들의 수익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진실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알지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영업자는 정치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출 기업은 어떻습니까?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죠. 이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큽니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 같은 중국집 사장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더 잔인한 건 이겁니다. 정부는 이걸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이 정리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좋다는 논리죠. 말이 됩니까? 25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한 박 사장이 갑자기 경쟁력이 없어졌다고요? 환율 때문에 재료비가 올라서 망하는 건데 그게 경쟁력 문제라고요? 22챕터 40대 회사원 이 과장의 사례도 보겠습니다. 이 과장은 작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으로 2주일 다녀왔죠. 비용이 500만 원 들었습니다. 올해도 같은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비용을 계산해보니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 더 드는 겁니다. 이 과장은 고민합니다. 여행을 포기할까? 아니면 대출을 받을까요? 이 과장처럼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될까요? 1년에 약 2,800만 명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환율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거나 축소합니다. 여행업계는 타격을 받습니다. 여행사, 항공사, 호텔 모두 매출이 줄어듭니다. 이게 환율 급락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진실을 봤습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실제 체감 물가는 다릅니다. 둘째, 정부는 수출 기업의 이익을 국민의 고통보다 우선합니다. 셋째, 환율 급락의 진짜 피해자는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진실, 정부의 진짜 속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챕터, 정부는 환율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 됩니다. 달러를 팔아서 원화 가치를 올리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여러 번 했습니다. 환율이 너무 오르면 개입해서 안정시켰죠. 그런데 지금은 왜 안 할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외환 보유고를 아끼려는 겁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약 4,200억 달러입니다. 많아 보이죠? 하지만 단기 외채가 문제입니다. 한국의 단기 외채는 약 1,500억 달러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이죠. 만약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외환 보유고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위 외채를 갚을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걸 두려워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 국제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환율은 더 오르고
경제는 더 나빠집니다. 2097년 IMF 사태가 그랬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서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죠. 정부는 그 악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겁니다. 결국 정부의 선택은 이겁니다. 환율이 오르는 걸 어느 정도 감수한다. 대신 외환 보유고는 지킨다. 수출 기업은 이득을 본다. 일반 국민은 물가 상승을 견딘다. 이게 정부의 진짜 속내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물론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원리에 맡긴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인 선택인 겁니다. 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내수 경제가 나빠집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소비가 더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결국 손해보는 건 일반 국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체감이 진짜입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면 실제로 오른 겁니다. 통계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달러를 확보하십시오. 환율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의 10%에서 20%는 달러로 보유하세요. 환율 방어막이 됩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수입품 소비를 줄이십시오. 밀가루 대신 쌀을 드세요. 수입 과일 대신 국산 과일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환율 상승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정 지출을 점검하십시오. 특히 구독 서비스들이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것들은 달러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부담이 커지죠. 꼭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다섯 번째,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죠.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가 증가합니다. 지금 고정금리로 바꿔두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해외여행은 신중하게 계획하십시오. 꼭 가야 한다면 환율이 낮을 때 미리 환전하세요. 일곱 번째, 수입에 의존하는 업종은 피하십시오.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원재료를 주로 수입하는 업종은 위험합니다. 커피숍, 제빵점 이런 곳들이 그렇죠. 대신 국내 원재료를 쓰는 업종을 선택하세요. 여덟 번째, 소득을 다각화하십시오. 월급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부업이든 투자든 추가 수입원을 만드세요. 이 물가가 오를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뉴스는 환율이 안정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환율은 급락하고 있고 당신의 지갑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걸 알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수출 기업의 이익과 외환 보유고 방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희생되는 건 일반 국민입니다. 자영업자, 월급쟁이, 소비자,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정부를 믿지 마십시오. 뉴스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으로 보고 당신의 지갑으로 느끼십시오. 그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환율은 더 오를 겁니다. 물가는 더 오를 겁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저 당하기만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그 차이가 1년 후, 3년 후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